이봉의 독서 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 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며,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테너 스플리저 정지현 역 백악관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박인희의 방랑자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노래를 불러라.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엔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노래를 불러라.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엔 우리 다시 만나리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노래를 불러라.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엔 우리 다시 만나리라.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엔 우리 다시 만나리라. 방랑자여 방랑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내 목소리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마땅히 귀 기울여 줘야 한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거부하고 그늘로 들어가 목소리를 감춥니다. 다른 사람들의 거절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는 카메라 앞에 서거나 프레젠테이션 직전마다 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피치 능력을 길러주는 비영리 단체 토스트 마스터즈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약 150개국에 회원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남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같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말하기 전에 두려움을 느낄까요? 나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스턴 대학교의 불안 및 관련 장애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앨런 헤드릭스 박사가 내 문의에 답해 주었는데, 헤드릭슨 박사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을 앞두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불안감을 치료하는 임상 심리학자로 유명합니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안전, 사랑,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거절은 생존에 치명적이었어요. 가족이나 부족에게서 쫓겨난다면 곧바로 늑대무리에 던져지는 셈이니까요. 말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 있겠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오랜 전부터 내려오는 생존 본능의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사회적 거절은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처럼 느낄 수 있었죠. 설명을 듣자 내가 성인이 된 후 대중연설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의 이유가 분명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대공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교의 조약돌입니다. 꽃잎이 한잎 두잎 바람에 떨어지고 자기를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 가나 이슬이 눈물처럼 꽃잎에 맺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는구나.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날의 사랑이 눈물에 어리네. 내 마음은 조약도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날의 사랑이 눈물에 어리네 내 마음은 조약도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먼저 연설은 수업 시간에 제출하는 중스필과 다릅니다. 네 문장으로 충분한 내용을 최소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10문장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백서나 논문, 정책 보고서와는 다릅니다. 말할 때는 통계나 수치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신제품이나 프로그램, 정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와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말하기는 뉴스 기사나 책과도 다릅니다. 기사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간단히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책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에 걸쳐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므로 복잡한 전개와 놀라운 반전이 뒤따릅니다. 만약 청중이 당신의 말을 뉴스 기사처럼 차분하게 듣거나 책을 읽을 때처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그 연설은 실패한 것입니다. 말하기는 연극과 가장 비슷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긴장돼 죽겠는데 연설까지 하라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루가 되지 않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연극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말하기가 연극의 일종, 즉 퍼포먼스라는 점을 이해하고 말을 할 때 주도권을 놓치지 말자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해방감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극을 포함한 다른 모든 퍼포먼스와 마찬가지로 연설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당신입니다. 그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니 완벽한 캐스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객은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직 당신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까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분 천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까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까
없을까. 몇 년 전 어느 토요일 나는 버지니아의 어느 토론회에서 약 12명의 미국인이 자신의 삶과 실력, 조국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밝혔고 나머지 절반은 진보 성향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분위기는 빠르게 뜨거워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지 못했고 일부는 정치인이나 TV의 전문가들에게서 들은 뻔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토론은 미국인들의 정파적 갈등을 극복하도록 돕는 비영리단체 브레이버 엔젤스가 주최했는데 나는 여기서 뜻밖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7시간에 걸쳐 양 진영이 격렬하고 감정소모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양쪽 진영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더 많은 미국인이 성공할 기회를 만드는 것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예상한 만큼 비합리적이지는 않더군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 극명하게 의견이 갈릴 때조차도 대부분 사람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버지니아 어느 토론대로 돌아가면 토론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결국 서로 깊이 공유하는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배려, 공정함, 권위, 충성심, 신성함, 자유와 같은 것으로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치들은 가족, 회사, 공동체, 국가 간의 갈등의 경계를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특정 문제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공유하는 가치를 통해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가치가 지닌 힘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로 말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은하의 겨울장미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그 눈길이 무얼 말하는지.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 겨울에 피는 흰 장미야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춰진 뭘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그대 기다려요.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췄지만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한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그대 기다려요 모든 발표는 부분적으로 퍼포먼스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전략적으로 의상도 입어야 합니다. 옷은 상황에 맞게, 즉 자리에 어울리는 차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더욱 강조할 수 있도록 색다른 요소를 약간 추가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발표 전에 청중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과 대화하고 신분을 쌓으며 관심사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무대에서 말할 때도 친근한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원고를 완전히 숙지했다고 연단에 오를 때 원고를 들고 가지 않아도 될까요? 원고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생각이 아니더라도 원고 전체 혹은 한 페이지짜리 개요나 핵심 포인트를 지니고 있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가수나 배우, 운동선수라도 본게임 직전에는 떨고 긴장합니다. 긴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므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은 심호흡을해서 안정을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연설이란 본게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대공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장은숙의 당신의 첫사랑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은 잊었나요? 마음만 설레이던 지난날 그 사랑을 첫사랑에 당신은 울었나요? 가슴만 메어지던 지난날 그 사랑에